안녕하십니까. 윤투TV 윤윤철입니다. 무더위와 장마가 겹친 지금 우리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폭우에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윤투TV 제23071호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또 쥐새끼들이 준동을 하고 있습니다. 약 1년 전에 그 쥐새끼들이 고기를 뒤밀적에 제가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똑같이 또 언급하기에는 너무 화가 날 것 같고 또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방송하고는 처음으로 지난번 방송을 가져와서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에 녹아든 세상사 부분은 제가 1년 전 영상으로 말씀드리겠으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에 녹아든 세상사. 겉보기는 사람인데 하는 짓은 쥐새끼네. 불리하면 숨어있다 틈만 보면 나타나네. 늦은 뒤에 후회 말고 인간으로 돌아오라. 지금 민주당 사람들이 다시 소위 말하는 특혜 입법을 발의를 했다고 합니다. 2년 전에 발의를 했다가 국민 여론이 너무 따가우니까 슬그머니 거둬들였다가 작년에 다시 발의를 했다가 국민 여론과 더불어 대선과 지선이 남아있으니 또 슬그머니 거둬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대선 끝나고 지선 끝나고 또 지금 새로운 정부가 지지율이 자꾸 하락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또 다시 꺼내든 것 같습니다. 또 하는 짓이 사람이 있거나 뭐 인기척이 있으면 숨어 있다가 틈만 나면 고개를 디미는 쥐새끼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쥐새끼가 습성이 야비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비유를 적당한 말이 떠오르지 않아 쥐새끼라고 했으니 혹시 쥐가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겠습니다. 젊을 때 학생 때 그 몇 년 학생 운동 했는 걸 가지고 몇십 년을 울고 먹고 지금도 호의호식 하고 있더니 그것을 대대로 물려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들처럼 운이 좋지 않았어. 또 자기들처럼 약삭 빠르지 않았어. 학생운동을 하고도 빛을 못 보고 그런 사람들한테 미안한 마음은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왜 그런 사람들만 보상을 해줘야 됩니까? 지금 2022년 대한민국이 이렇게 건재하는데 그분들만 역할을 했습니까? 19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우리나라 그 산업 현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분이 돌아가시거나 다쳤습니까? 일례로 경부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는 공식적으로만 77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또 다치기는 얼마나 다쳤겠습니까? 그 당시 포항의 모래불판에 세워진 포항제철, 그제도 뻘밭에 세워진 조선소들, 그 외에 여수산단, 이런 데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또 다치고 하셨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런 분들도 보상을 해드려야죠. 왜? 그분들은 인텔리가 아니라서, 배운 대학생이 아니라서 그분들의 희생은 그만한 값어치가 없는 것입니까? 그뿐입니까? 그 당시 한국당에 외화가 없어서 독일에 광부로 간호사로 일하러 갔다가 거기서 돌아가시고 다치고 또 병들어 돌아오시고 한 분들,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셔가지고 다치신 분들, 원초적으로는 우리 6.25 전쟁 때 돌아가시거나 다치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도 아직까지 평생을 갚아도 못 갚을 은혜를, 그분들에 대한 보상도 지금 미흡하다 못해 아주 초라한데, 그리고 당신들은 순서가 틀렸습니다. 당신들 말대로 대상자가 몇 명 안 되면은 이때까지 운 좋고 약사 빨라서 호의호식하고 재산을 모은 당신들이 갖고 있는 돈에 그야말로 손톱만큼이라도 떼내서 모아서 재단을 만들거나 했으면은 그분들을 충분히 도와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래 충분히 도우고 그래도 무슨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정부에 나라에 협조를 구하는 것이 순서이지, 2년 전에
그 법을 발의했다가 그도드리고도 그런 움직임을 보지 못했고, 작년에 발의했다가 슬그머니 그도들었을 때도 그런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법이 통과되든 안 통과되든 그분들, 당신들처럼 약삭 빠르지 못해, 당신들처럼 운이 좋지 못해서 빛을 못 보신 그분들이나 그분들 후손을 찾아가서 우리가 이 정도로까지 했다 하는 그런 공지사를 할 거를 상상하니까 구역질이 납니다. 당신들이 그 우스꽝스러운 선민의식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당장 그도들이세요. 정말 진심으로 우리나라 민주화를 바라면서 항쟁을 했는 분들은 지금 하늘에서도 당신들 욕할 겁니다. 두 번째, 구성, 입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3위, 참 답답한 소리, 김기현 현재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런 행동을 하더군요. 저쪽에서 괴담을 붙들고 있으니 나는 회 먹방을 하겠다.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저쪽에서 막 괴담이라고 이렇게 뿌리고 하니 그게 애초로 와서 맞장구를 쳐주는 것입니까? 파트너를 해주는 것입니까? 지금 그 회 먹방하고 처리 오염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 같으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쿠로시오 해류를 거쳐 태평양을 거쳐 우리 해역에 오려면은 최소 3년에서 5년 걸린다는데, 또 일부 과학자들은 7개월이면 도달한다고 하는데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방류가 안 되면은 최선이지만 만일 방류를 하게 되면은 그 시점부터 정확히 7개월 후에 제가 한 달 동안 회를 먹겠습니다. 차라리 이게 더 신빙성이 있는 소리이고 또 신뢰가 가는 소리 아닙니까? 방류도 하기 전에 지금 회를 먹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참 답답합니다. 보다 냉철하게 또 과학적 근거로 정말 답답한 소리 3위입니다. 2위, 나온 입으로 집어넣고 싶은 소리, 도종환. 현재 국회의원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 전 중국 정부 초청으로 티베트에 가서 이런 말을 했더군요. 티베트 인권 문제는 70년 전 이야기다. 그걸 지금 왜 하느냐. 정말 지난번 이해찬이라는 사람의 우크라이나는 우리가 평생 신세 질 게 없는 나라이다. 도와줄 필요가 없다. 이런 말 듣고 상당히 부끄러웠는데 그건 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말이군요. 1959년 그 독립운동 봉기할 적에 희생된 인원만 12만 명이고 그 후 70년간 저항하다가 독립운동하다가 희생된 인원이 지금 100만 명이 넘는다는 조사가 있는 판국에 현재 진행형인 나라에 그따위 망발을 하다니 참 이 사람의 이력을 보면은 희한합니다. 국어 교사로 전교조 가입했다가 해직당하고 다시 복직하고 하다가 시를 한번 잘 지어서 그야말로 스타가 되었죠. 그거를 빌미 삼아 장관도 해먹고 지금 의사당 기생충을 벌써 3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 시란 게 암투병 하다가 돌아가신 부인을 생각해서 했다는 건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애당초 이 사람처럼 생명체에 대한 존경과 관심 또 인류애 이런 것은 찾아볼 수도 없는 사람한테서 나온 시이니까 그 당시에는 저도 참 구구절절히 가슴이 와닿는 시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한번 제대로 출세해보자고 진짜 온갖 머리를 다 짜내서 만든 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 감성에 그런 시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암투병하다가 돌아가신 부인을 생각하면서 구구절절히 지은 시 발표하고 5년 후에는 재혼까지 했더군요. 이 사람은 동료들이 뭐 위안부 할머니 억울함, 강제징용 피해자의 피 끓는 심정 이런 걸 이야기할 때마다 속으로 그거 옛날 70년, 100년 전의 일을 왜 떠드냐? 이렇게 속으로는 콧방귀를 뀌었겠네요. 지난 구한말이나 일제시대 때 외국인들 중에 일제 치하를 찬양하고 우리 독립투사들한테 못된 짓 한 그런 외국인들도 많았습니다. 그 외국인들은 들어는 우리 독립투사들이 처단하기도 하고 또 들어는 실패도 하고 그랬죠. 정말 100배 사죄하고 정계 은퇴하세요. 그런 심성으로 무슨 인권을 말하고 옛날 해직교사를 억압받던 자기를 미화하고 정말 구역질 납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끝은 보았지만 티베트는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인정머리가 없는 줄 알았더니 정말 무식하기도 합니다. 그만 부끄러움을 알고 이때까지 호의호식에 있는 족함을 알고 이제 보면 정계 은퇴하시기 바랍니다. 1위 고 주석중 교수
풍남동 아산병원의 심장외과 의사셨습니다. 이분이 평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아까웠어. 이분 얼마 전에 불의의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죠. 모든 의사들이 하기 꺼린다는 흉부외과, 특히 대동맥 수술, 심장 수술 이런 것을 도맡아 하시면서 환자들이 좋아지는 것을 보면 내가 하나도 안 피곤하다 이런 말을 하시던 분입니다. 이분은 시간이 아까워서 숙소를 일부러 병원에서 10분 거리에 잡으시고 또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책상 서랍에 다수의 라면 스프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배는 고픈데 시간은 없고 생라면을 요기 삼아 드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참 세상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쓰레기는 넘쳐나는데 이런 소금 같은 분은 이렇게 또 쉽게 또 빨리 우리 곁을 떠나시고 정말 우리가 평생 고마워해도 과하지가 않은 그런 주석준 교수님의 시간이 아까워서 감동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의 구성 1위 주석중, 2위 도종환, 3위 김기현 이상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번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